오늘의 조선일보 사설은 우크라이나 방문했다고 전쟁 불씨 온다는 민주당은 세계에 없는 야당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극비리의 키이우를 방문,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와 연대를 밝힌 데 대해 민주당이 일제히 한국이 안보 위험에 처하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최고위원은 한반도를 신냉전 중심지로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청와대 비서실장 출신의 586 인사는 이념 외교로 국익을 배반했다. 사성장군 출신 의원은 우리 안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민주당의 전 원내대표는 전쟁의 불씨를 한반도로 끌고 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주당 얘기대로라면 마치 전 세계에서 윤 대통령만 키이우를 방문했고 그리고 러시아는 그 보복으로 한국에 곧 선전포고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2월 러시아의 침략 전쟁이 시작된 후 바이든 미 대통령,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수낙 영국 총리 등 G7을 비롯한 자유민주주의 진영 지도자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키이우를 찾아 우크라이나 국민을 응원했습니다. 비유럽권의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도 지난 3월 방문했으며 트리도 캐나다 총리는 2번이나 키이우행 기차를 탔습니다. 이들 나라의 야당이 자국 수반이 전쟁의 불씨를 자국으로 가져왔으며 안보 위험에 빠뜨렸다고 주장한 사례는 찾기 어렵습니다. 녹색당 출신의 독일 부총리가 지난 4월 키이우를 방문해 독일 정부의 무기 지원이 오래 걸리고 너무 늦어서 부끄럽다며 당적이 다른 숄츠 총리를 비판한 사례가 눈에 띌 뿐입니다. 한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했다고 러시아가 한반도에서 보복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민주당 주장은 영화로도 만들 수 없는 황당한 얘기일 것입니다. 근래 한국은 G7, 나토 회의가 열릴 때 자주 초청받아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사실상 준회원국과 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세계 자유민주 진영의 모든 나라가 러시아 침략을 규탄하고 우크라이나를 돕고 있는데 세계 주요국이 된 한국만 이를 외면해야 한다는 주장은 가당치 않습니다. 우리가 6.25 남침을 당했을 때 우리와 함께 싸운 참전 16개국의 야당들이 우리 민주당과 같았다면 대한민국은 없어졌을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언젠가 끝날 것입니다. 러시아와의 관계도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러시아를 지나치게 자극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남의 영토를 빼앗으려는 침략을 했고 민간인 살상을 서슴지 않는 전쟁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이를 규탄하지 않으면 정상국가가 아닙니다. 지금 러시아를 규탄하지 않는 나라는 북한, 중국 같은 나라들입니다. 민주당은 우리를 이런 나라를 대열해 두자는 것입니다. 오늘의 조선일보 사설이었습니다. 오늘 조선일보 사설은 불체포 특권 포기 안 하면서 한 것처럼 하려는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은 18일 의원총회에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를 결의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서라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정당한 영장인지는 법원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국민 눈높이라면서 사실상 자신들이 정하겠다고 합니다. 지난 13일 의총에서 불체포 특권 포기 결의가 무산된 후 비난 여론이 커지자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영장의 정당성 여부는 여론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대장동 비리 혐의를 받던 이재명 대표와 뇌물 혐의의 노웅래 의원, 돈봉투 사건의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영장 청구는 정당한 영장이 아니어서 부결시켰다는 뜻이 됩니다. 누가 납득하겠습니까? 민주당은 혁신위가 요구해온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서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또 체포동의안 표결 시 당론 가결에 대한 입장도 내지 않았습니다. 무기명 투표라 당론으로 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댔습니다. 무기명 투표와 당론은 상관이 없습니다. 포기 서약서를 굳이 내지 않는 이유도 알기 힘듭니다.
불체포 특권 포기 안 하면 망한다고 했던 혁신위는 실천을 통해 보여줄 것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불체포 특권 포기를 안 하면서 한 것처럼 꾸미는 행위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민주당 비이재명계 의원 31명은 이미 불체포 특권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100여 명은 오래전에 불체포 특권 포기를 서약했고 정의당도 당론으로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결국 민주당 친명계와 비리 혐의를 받는 의원들만 빠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대선 때 불체포 특권 포기를 공약해놓고 대장동 비리 등으로 영장이 청구되자 특권 뒤에 숨었습니다. 민주당은 하루도 빠짐없이 방탄국회를 열었고 친 이재명 의원들은 체포동의안에 찬성하면 역사의 죄인으로 낙인찍힐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달 국회 연설에서 다시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혁신위의 거듭된 불체포 특권 포기 요구엔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일을 할 것처럼 선언하고 실제 일이 닥치면 모른 척 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불체포 특권 포기 허언도 마지막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조선일보 사설이었습니다. 오늘 조선일보 사설은 이 대표 방북 뒷돈 쌍방울 대납 본인 빼고 전원이 진술이라는 제목입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019년 경기지사이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을 쌍방울 그룹이 대납하기로 한 것을 당시 이 지사에게 보고했다고 최근 검찰에서 진술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이 사건 관련자 거의 전원이 혐의를 시인했지만 이 전 부지사와 이 대표만 일절 모른다, 검찰이 창작소설이라며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대표 측근인 이 전 부지사까지 시인해 이젠 이 대표 혼자서만 아니라고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 사건은 2019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경기도가 추진한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와 이 대표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북한에 불법 송금했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제3자 뇌물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관련 증거와 진술은 이미 상당 부분 나와 있습니다. 외화 밀반출에 관여한 쌍방울 임직원 수십 명이 사실을 인정했고 김 전 회장은 돈을 건네고 북측 인사에게 받았다는 영수증까지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이 과정에 관여한 대북단체 대표도 애초 혐의를 부인하다 이젠 한계에 달했다며 관련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법원도 지난 5월 이 사람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대북 송금의 실체를 인정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지켜보면서 이 전 부지사도 더는 버티기 어렵다고 판단했을 겁니다. 이 대표는 이 전 부지사 진술 내용이 알려지자 검찰이 자꾸 정치를 하고 있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민주당도 검찰이 이 전 부지사에게 허위 진술을 회유 압박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소설이라더니 이젠 조작으로 몰고 가려 합니다. 하지만 이 전 부지사는 이 대표가 부지사로 발탁해 대북 사업을 맡긴 측근 인사입니다. 대표적인 이해찬계 정치인으로 이 대표와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의 연결고리 역할도 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사실이 아닌데도 이 대표와 민주당의 불리한 진술을 지어낼 수 있습니까? 이 대표는 쌍방울 의혹과 관련해 나와 쌍방울 인연은 내복 하나 사입은 것밖에 없다고 했지만 김성태 전 회장과 통화하고 서로 측근을 보내 모친상 조문을 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이 대표 해명의 신뢰성은 스스로가 무너뜨려 왔습니다. 이 대표는 2018년 제3차 남북정상회담 수행단에서 제외되자 경기도 차원의 독자적인 방북을 추진했습니다. 이듬해 북한 김영철에게 자신을 북으로 초대해달라는 문건도 보냈습니다. 그러자 북이 방북 대가를 요구했고 쌍방울 김 전 회장은 이 대표 방북 비용으로 300만 달러를 대납했다고 진술한 것입니다. 과거 김대중 정권이 남북 정상회담을 위해 4억 5천만 달러를 북측에 불법 송금했다가 관련자들 모두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또 북한을 이용해 정치하려고 뒷돈을 준 것도 심각한 일이고 그 돈을 조폭 출신 기업인에게 대납시켰다는 것도 심각한 일입니다. 오늘의 조선일보 사설이었습니다. 오늘의 조선일보 사설은 삼불일한 모두 사실, 나라 주권 중국에 내준 매국행위 아닌가,
라는 제목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중국을 의식해 사드의 정식 배치를 미뤘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사드는 북핵을 요격하는 체계입니다. 그런데도 문정부 5년간 사드는 임시 배치 상태였습니다. 문정부가 6개월이면 끝나는 환경평가 대신 1년 이상 걸리는 일반 평가를 받도록 방침을 바꾸고 그 첫 단계인 평가협의회 구성을 끝까지 미룬 것입니다. 겉으론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를 댔는데 실상은 중국 눈치보기였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국방부 문건들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문건을 보면 국방부, 외교부, 환경부 관리들은 2019년 12월 3일 청와대 국가안보실 주재 회의에서 중국은 환경영향평가 절차 진행을 사드 정식 배치로 간주하며 강하게 반발할 것, 12월 계획된 고위급 교류에 영향이 불가피하다며 연내 평가협의회 구성 착수는 곤란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의 방중 3주 전 열린 회의였습니다. 방중에 악영향을 줄까봐 사드 정식 배치 절차를 미룬 것입니다. 결국 문정부 5년 내내 평가협의회는 구성되지 못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드 정식 배치를 위한 후속 절차를 계속 뭉갰을 것입니다. 특히 국방부는 이 문건에서 사드 산불에 대해 한중간 기존 약속이라고 적시했습니다. 산불은 사드 추가 배치를 않고 미국 미사일 방어 체계에 참여하지 않으며 한미일 군사 동맹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산불이 우리 정부의 입장 표명일 뿐 국가 간 합의나 약속이 아니라던 문정부의 주장과 다릅니다. 2020년 7월 31일 국방장관에게 보고된 문건엔 중국은 양국이 합의한 산불 일환이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란 구절도 등장합니다. 일한은 사드 운용에 제한을 둔다는 뜻입니다. 문정부는 일한에 대해 분명히 사실이 아니다 라고 했는데 이 또한 거짓이었습니다. 사드 추가 배치, 미국 MD 참여 등은 하든 하지 않든 대한민국의 군사 주권 사항으로서 누구도 개입할 수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온갖 홀대를 받은 중국 방문을 위해 이 군사 주권을 중국에 내줬습니다. 일한은 이미 배치한 사드의 운용에서도 중국 눈치를 보고 제한하겠다는 것입니다. 군사 장비 운용에 외국의 간섭을 허용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나라를 팔아먹었다는 소리를 들어도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이 매국 행위에 나라 주권을 지키라고 존재하는 군인과 외교관들이 가담했다니 참담할 따름입니다. 오늘의 조선일보 사설이었습니다. 오늘 조선일보 사설은 알리바이까지 조작 의혹, 이 대표 측근들의 변론 어찌 믿겠나라는 제목입니다. 지난 대선 때 대장동 일당에게 불법 경선자금 8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영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무죄를 주장하려고 내세운 알리바이가 조작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8억 원 중 1억 원을 대장동 일당인 유동규 씨의 경기도 분당 사무실에서 2021년 5월 3일 오후 6시 무렵 받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 씨가 지난 5월 경기도 산하 기관인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을 지낸 이모 씨를 증인으로 내세워 그날 오후 자신이 이 씨 사무실에 있었다는 알리바이를 제시했습니다. 이 씨는 법정에서 2021년 5월 3일 오후 3시에서 4시 50분 사이 수원 컨벤션 센터에 있는 내 집무실에서 김 씨를 만나 업무를 협의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김 씨와의 약속을 메모한 자신의 옛 휴대전화 달력 화면을 찍은 사진도 제출했습니다. 이후 검찰이 차량 입출차 내역을 조사했더니 김 씨는 그날 오전 자신이 상임이사로 있던 경기도 산하 다른 공공기관에 차를 몰고 들어가 오후 4시 58분에 나간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검찰은 김 씨가 그 공공기관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 PC에서 오후 4시 13분 마지막으로 파일을 다운로드한 USB도 확보했습니다. 이 씨 증언이 사실상 거짓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이 씨는 앞서 재판부가 증언의 진위를 확인하려고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했지만 거부했고 이후 재판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재판부가 직권으로 영장을 발부해 검찰이 압수수색했지만 이 휴대전화는 찾지 못했습니다. 이 씨는 갑자기 휴대전화가 사라졌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가 내세웠던 증거는 김 씨의 유무죄를 가를 수 있는 핵심적인 것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증거가 있다는 휴대전화를 갑자기 잃어버렸다는 걸 누가 납득하겠습니까? 법정에서 위증이 판친다고 하지만 알리바이 조작은 흔치 않은 일이고 조작된 증거까지 제출했다면 심각한 사건입니다. 이 씨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선출된 2018년 선거 때 정의당 후보로 출마했던 사람입니다.
이후 경기지사이던 이 대표가 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재판받던 2019년 대법원에 무죄 탄원서를 냈고 이 대표는 이듬해 그를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장에 임명했습니다. 이 대표와 대장동 사업을 공모했던 사람들 중 여전히 이 대표의 결백을 주장하는 이는 김 전 부원장을 비롯한 최측근들 뿐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알리바이까지 조작한 정황이 나온 겁니다. 이러니 이 대표 측근들이 하는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의 조선일보 사설이었습니다.